그냥 전 시간 수업 안 했다 치고 네. 처음부터 아니 처음에 조금 했어요. 응 알아요. 안 했다 치고 자, 저번 시간에 재밌었어요. 자 부등식 자 부등식의 증명 첫 번째 대소관계를 비교하라 했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였니? 두 당식을 뭐 한다? 빼본다. 그러니까 두 당식을 빼봐서 양수를 보장받으면 뭐니? A가 B보다 크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루트나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제곱에서 뭐 해본다? 빼본다. 그래서 양수면 A가 B보다 더 크다를 보장받을 수 있다. 세 번째가 지수나 특히 나오는 부분인데 두 개를 나누어 봤을 때 1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장을 받는다. 첫 번째 부등식의 증명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소관계 할 때 당분간은 저 세 개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도 조금 봤던 것 같아요. 예제 문제 조금 보면 자 예제 문제를 보시면 A가 1보다 크고 B가 2보다 클 때 A는 AB 플러스 2고 B는 2A 플러스 B다. 자, 이거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지? 자, 이게 누가 큰지 작은지 한눈에 안 보이니까 우선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거는 두 개를 빼본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빼봤더니 A 플러스 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4개짜리니까 A로 묶어내서 정리를 하면 B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A-1, B-2인데 여기서 보장받고 있는 거는 A가 1보다 크고 B가 2보다 크다. 그지? 그러니까 둘 다 0. 자, 그러므로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를 보장을 받고 있으니까 A가 B보다는 어떻다? 크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두 개를 빼본다라는 건 이제 중요해지겠지. 자, 다음에 또 다른 예 한번 살펴볼게요. A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이고 그 다음에 B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면 A 빼기 B는 안 되겠죠. 그죠? A 빼기 B는 의미가 별로 없다. 그지? 그래서 양변을 뭐 해본다? 제곱해 본다 라는 게 되겠네.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서 빼보면 자 A를 제곱하면 A제곱 절대값 제곱은 그냥 A제곱이라 적고 플러스 2AB에서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정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값 A, B이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모두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절대값 A, 절대값 B는 우리가 이 절대값 A, B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맞아? 자, 그런데 실수 A, B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A, B를 곱해서 절대값을 붙이면 0보다 큰데 A 또는 B가 0인 경우에 뭐가 될 수도 있다? 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근호 안에 있고 이건 둘 다 절대값이니까 둘 다 양수를 보장받고 있다. 그지? 그러므로 A제곱,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 해서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나 같은데 둘 다 어차피 양수였으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받아도 된다. 라는 게 되겠지. 자, 세 번째 예제를 보면 양수 A에 대해서 양수 A다 라고 나옵니다. 자, 양수 A에 대해서 절대값 루트 A 플러스 B이고 자, 다음에 B는 A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2고 A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물론 제곱에서 빼도 답은 나오지만 이게 인수분 약분이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A분의 B를 이렇게 적어볼게. 그러면 이게 분자고 분모니까 약분되면 뭐만 남니? 루트 A 더하기 B 이렇게 남게 되겠지. A 더하기 2 이렇게 남게 되겠지. 맞아? 그럼 A가 양수라고 했단 말이야. A가 양수.
a가 양수니까 얘가 0보다 크니까 이거는 루트 2보다는 크게 되겠지. 또 루트 2보다 크니까 얘는 1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 그러므로 b가 a보다는 크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가 되지? 자,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게 되겠네요. 자, 다음에 절대부등식, 부등식의 증명에서 이렇게 갖고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자, 그래서 절대부등식이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 절대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의 해가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된다라는 거지. 맞아?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범위를 얘기를 해라 라는 게 되겠지, 그지? 자,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인수분해하면 1과 2를 해로 가지니까 1과 2를 해로 가져서 이 함수가 어디에서 x축보다 아래에 있냐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x축 아래에 있고 2보다 클 때나 2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지, 그지? 그래서 이 부등식은 언제는 만족을 하고 언제는 만족을 안 하잖아요, 그죠? 맞아.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상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적으로 참거짓이 달라진다라는 게 되겠지. 그래서 상대부등식에서는 어디에서 참이 되냐라는 걸 묻는 게 정말 중요해. 근데 절대부등식의 해는 뭐가 된다?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는 거를 의미한다라는 게 되겠지. 모든 실수에서. 알았니?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항상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 것들, 2차 함수로 보면 어떻게 돼야 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데 이때 해가 모든 실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지? 그럼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면 절대부등식이다. 예외가 없다.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이렇게 뚱뚱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때 x축과 만나서는 안 된다, 그지?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에서 자꾸 등장하는 모양새가 이렇다. 이 외에도 완전 제곱식으로 이루어진 식들은 또 조금 뭐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x-a의 완전 제곱 이렇게 등장을 한다면 완전 제곱식인데 x가 실수라면 항상 얘는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지?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에서 첫 번째는 이런 2차 부등식에서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는 부분하고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다음에 식의 변형에서 고치는 문제들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콕콕 문제가 있었고 자, 페이지 99쪽에 개념 콕콕 문제 1번 A가 2보다 크고 B가 2보다 크고 면 AB 플러스 4 2AB 플러스 이것이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어본 게 뭐니? 이거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되냐? 맞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AB 플러스 4랑 빼기 2A 마이너스 2B, 자, 두 개를 뺐는데 이것이 양수냐 음수냐 이런 말을 찾아보면 되겠지. 자, 따라서 A로 묶어내면 B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B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로 묶어내겠네.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A 마이너스 2 곱하기 B 마이너스 2니까 자, A도 2보다 크고 B도 2보다 크다면 얘는 양수를 보장받고 있다 라는 게 되겠지. 자, 따라서 앞에 게 더 크다. 첫 번째 내용은 이렇다. 자, 두 번째 내용은 A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1 플러스 2분의 A라는 값이 있고요.
다음에 루트 1 플러스 a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대입해서 가면 안 된다. 잉? 알았니?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빼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지? 맞아. 빼서 효과가 없어서 이 두 개를 뭐 해보겠다? 제곱을 해서 각각을 제곱을 해서 빼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각각 제곱을 해서 빼봤더니 자, 앞쪽에서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a 플러스 4분의 a 제곱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루트가 벗겨지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죠? 맞니? 자, 그러면 a가 제곱되면 어떻게 되니?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치? 맞니? 근데 a가 0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얘는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앞에 쪽이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대소관계에서는 이렇게 빼보거나 제곱해서 빼본다, 나누어 본다.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될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계속해서 99쪽에 세 번째 문제도 있죠. 자, 99쪽의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3번에 보기 중에서 절대부등식인 것을 모두 골라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자, 이게 절대부등식이냐? 아까 얘기했죠. 절대부등식은 뭐라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등식이다. 근데 이게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1과 3에서 이렇게 해를 가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위에 부분에 그려진 쪽은 이쪽이란 마이너스 1의 왼쪽, 3의 오른쪽에서는 뭐가 돼? 참이 되는데 모든 실수에서는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이거는 상대부등식이다. 절대부등식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니은은 뭐냐? x제곱 플러스 1. 자, 이게 이렇게 되냐는데 역시 2차식이니까 넘겨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이거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네. 그죠? x에 무엇을 넣어도 만족을 하지. 이거에는 뭐가 된다? 모든 실수가 되므로 니은은 뭐다? 절대부등식이 맞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위에 거는 상대예요. 응? 위에 거는 응. 모든 게 아니겠죠. 네네네. 절대부등식이 아닌가? 모든 게 되려면 저 중간에 답이 해야 돼요. 아니죠. 이 중간이 되면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 위에 그려져 있어야 된다. 근데 요 사이에서 아래쪽에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참거짓하고 똑같아. 이 범위에서는 참인데 이 범위에서는 거짓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절대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이 되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어디를 찍더라도 위에 그려져 있어야 된다. 이게 절대부등식의 정의입니다. 자, 다음에 4x제곱 디귿도 한번 볼까요? 자, 디귿은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이렇게 0보다 크다. 얘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 보면 일단은 2를 나누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지? 2를 나누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2차 부등식을 바라볼 때 가장 원칙이지. 2차 부등식 공부를 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돼? 인수분해가 되면 그림 그리기 가장 좋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조건 뭘 살펴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이 아니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를 해야 되니? 판별식을 봐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반드시 판별식을 보세요. 왜 판별식을 보라고 하니? 그림은 3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그림이 3개인데? 이런 그림이냐, 이런 그림이냐, 이런 그림이냐는 3개로 나눠진다고.
그럼 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니까? 두 개고 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고 x축과 만나는 점이 0보다 적다라는 거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도 이렇다라는 거는 해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근해 공식을 써야 돼요. 맞아. 근데 완전 제곱은 인수분해가 안 될 리는 없거든요.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접하니까.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의 경우인데 판별식에서 그림을 먼저 살폈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은데 해가 있을 리는 없죠. 그럼 근해 공식을 안 써도 된다라는 게 되겠지.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서 넘어오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를 살펴? 판별식을 볼게요. 그럼 이때 판별식을 보는데 4분의 d를 쓰면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음수네. 이 그림이라고. 그랬더니 어딜 찍어도 양수지.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다. 절대부등식이 다른 내용은 없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그림이 만족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뒤에 B가 0보다 크다 이거 나오면 절대부등식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면 절대부등식이려면 저거나 이거 중근 네, 맞아요. 중근 안 된다고. 근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되겠지. 아,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이 말에 따라서 이 말은 요구한 게 뭐니? x축 위에 그려서 있어야 되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중근은 지금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 위에 그려져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게 절대로 아니라 부등식에서는 뭐다? 그래프를 그려서 x에 뭘 찍었을 때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냐 아래에 그려져 있냐 어디에서 그렇게 그려져 있냐 이런 거라고. 그 중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만족하면 그런 경우를 특별히 뭐라고? 절대 부등식. 식으로 따지면 항등식. 항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등식이잖아. 그럼 절대 부등식이 항등식하고 같은 말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만족한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자주 나오는 게 바로 뭐니? 이렇게 2차 함수에 대한 부등식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에 뭐 2차 부등식 할 때 많이 한 거죠. 똥뜬 그림 이런 거. 맞아? 애들 다 왔어요. 서강이 안 왔어요. 지서강.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제 예제 문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01번 문제 가볼게요. 예제 01번 문제는 A가 C보다 크고 B가 D보다 클 때 이때 AB 플러스 CD의 값이 AD 플러스 BC와 같음을 보여라, 증명하여라 라고 돼 있다. 그치? 그럼 이거는 뭐야? 절대부등식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이건 뭐야? 대소관계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거지. 누가 더 크냐? 그럼 누가 더 크냐? 이거는 뭐니? 빼본다, 제곱에서 뺀다, 나누어 본다. 이 세 개거든. 그럼 이게 더 크다는 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AB 플러스 CD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를 해본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절대상 부등식 아니면 무조건 빼거나 나누거나 제곱. 대소관계를 비교해라면.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은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게 절대 부등식이고 이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가 아니죠. 왜냐면 뭐냐면 조건이 이렇게 붙잖아. 이 조건에서는 얘가 만족하는 거야. 이게 절대 부등식이 아니거든요. 이런 조건에서는 얘가 성립해. 그럼 이 조건이 아니면 성립을 안 해. 이런 건 절대 부등식이 아니야. 절대 부등식은 뭐냐? 부등식이 나왔는데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게 절대 부등식. 그럼 이거는 이런 조건이 붙었는데 이거는 뭐냐? 절대 부등식 내용이 아니라 이 조건이 붙었을 때 얘가 항상 더 커라. 그러니까 대소관계라고 보는 게 낫지. 누가 더 큰지 보여. 근데 이게 모든 실수에서 더 클 수도 있지만 특정한 조건에서 더 클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이건 절대 부등식 내용보다는 누가 더 큰데
그래서 아까 처음 제목이 뭐였니? 부등식의 증명 또는 부등식의 대소 관계. 근데 넘어와서는 뭐로 바뀌었니? 절대 부등식 개념이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임을 보여라는데 얘가 얘보다 더 큰데 이 조건에서 더 큰 걸 보여라 라고 하니까 이 조건이 아니면 아닐 수도 있네. 맞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다? 상대부등식이다. 상대적으로 참이 됐다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서. 상대부등식이 저 그거 대소부등. 아니지 그렇게 또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절대부등식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이런 거야. 이 문제는 얘가 성립하는데 이 조건에서는 성립하잖아. 네. 그 조건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거잖아. 아, 그래요?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 아, 맞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부등식이 이 조건에서는 만족하는데 밑에서는 만족 안 하잖아. 그래서 그렇지. 상대적이다. 부등식. 근데 이 문제는 상대 부등식이냐 절대 부등식이냐가 아니고 이 조건 하에서 얘가 항상 크다라는 거를 얘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크다라는 걸 얘기할 건데 2차 부등식이면 뭐 해도 되니? 아까처럼 그림을 그리고 해도 되는데 이거는 2차 부등식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줬다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해법이 뭐다? 누가 더 큰지 보여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단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고3 때까지 누가 더 크냐? 이게 크냐?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은 머릿속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게 뭔다? 빼본다, 제곱에서 뺀다, 나눈다. 요 세 개. 첫 번째. 알았니? 자, 그러면 빼봐서 근데 이거를 이용해야 되니까 A로 묶어내면 B-D가 될 거고 그럼 C로 묶어내면 C로 묶어내면 B-D가 되겠네. 그치? 인수분해가 되면서 B-D 묶어내면 A-C, B-D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넘기면 A-C가 양수고 넘기면 B-D도 양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양수를 보장받으므로 얘가 양수야. 그럼 얘가 양수니까 뺐는데 양수니까 앞에 게 더 크네. 그럼 더 이상 말 필요 없잖아. 다 보였네. 그럼 이번 시험일 수도 있고 다음 시험일 수도 있고 시험 문제, 서술형 문제도 간단하게 그죠? 다음을 보여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지. 그럼 딴 거 필요 없어. 빼보거나 제곱해서 빼보거나 0보다 크다라는 거 보이면 되는데 예전에 그래서 01-2번이 매우 중요한 절대부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수 A, B, C에 대해서 네, 그러면 1번에서 만약에 네. A보다 C가 더 크면 저기서는 0이 더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뭐라고? A보다 C가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네, 그러면 밑에가 음수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부등호가 반대가 맞겠지. 어, 그러니까 0보다 크면 왼쪽이 더 크고 0보다 작으면 오른쪽이 더 크다. 아무튼 빼서 0보다 크냐 작냐는 핵심이 되죠. 제곱에서 빼면 0보다 크나 작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누었을 때는 1보다 크나 작냐. 맞지? 나누었을 때는 양변을 곱하면 부등호가 나오니까. 자, 근데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절대부등식이겠죠. 왜냐? 아까는 조건이 이럴 때 이렇게 성립을 하는데 이때는 뭐니? 실수 A, B, C가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얘를 만족한대. 01-2번. 맞아? 그러니까 엄연히 근데 그걸 별로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뭐니? 이거의 대소관계를 보여라고 했는데 이게 2차 부등식이 아니잖아. 맞아. 그럼 뭐 해야 된다고? 빼본다, 제곱해서 뺀다, 나눠본다. 자, 그래서 얘를 빼본다, 제곱해서 빼는 건 아니죠. 모양이. 나눠보는 것도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빼본다. 그래서 빼봤더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인수분해할 때. 그래서 얘를 고치니까 어떻게 되니?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거듭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만약에 실수라는 말이 없었으면 또 안 돼요. 왜?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복소수에서 들어오면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틀린 거지. 그럼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나다 이런 거 할 때 보기를 간단한 거 한 5개, 6개 주고 이거를 비읍 이런 데 넣어놓으면 너희들이 보고 맞네 이라고 동그라미 치는 순간 날라가지. 뭐를 안 읽었다면.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니? 실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장을 받았다. 그러므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왼쪽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배수관계에 관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제 2번도 02번도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중요한 부등식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등식 외워놓고 있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겁니다. 뭐 최소값을 찾는다든지 특히 도형 파트에서 막 어려운 문제 나올 때 분명히 나올 법한 문제다. 알았지? 알았니? 네. 중요한 문제다. 이 부등식 자체를 외워두는 것도 좋다고요. 이걸 외워놓는 게 좋다고. 이것도 외워놓는 게 좋아요. 맨날 보여라가 아니라 저거는 나오자면 당연히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아. 이거 재밌는 게 얘도 성립을 해요. 100개 있어도 성립합니다. 각각의 합. 알았니?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를 외워놓는 게 좋다. 어떤 선생님께서는 따로 먹는 것이 섞어 먹는 것보다 맛있어. 아닌데 섞어 먹는 이러면 안 된다. 꼭 보면 그렇게 수업하시는 선생님 계셨는데 초딩들 그러니까 중학생들 데리고 따로 먹는 게 섞어 먹는 거나 맛있어. 그렇게 외워 했는데 섞어 먹는 게 더 맛있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 이게 나중에 뭐 벡터라든지 이런 걸로 보여주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그냥 직관적으로도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부호에 상관없이요. 부호에 상관없이 절대값이 붙여버리니까 전부 양수 더해지고 있는 거고요. 맞잖아. 얘는 양수 막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양수고 전부 양수는 같을 거고 전부 음수고 전부 음수는 같을 건데 양수 음수가 섞여 있다면 분명히 작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조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라? 이 부등식 자체는 외우고 있으면 상당히 유용하다. 반드시 중요한 순간에 한두 번은 쓰일 거다. 응? 왼쪽이 전부 다 음수? 그럼 결국에 그러면 전부 음수면 같지. 구호를 각각을 바꾸고 있잖아. 응? 아니야.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같잖아. 됐어요. 근데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3 이러면 다르잖아. 얘가 크잖아. 맞잖아. 2, 1, 3, 6이고 이 조민수도 아는데 4인데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직관적으로도 조금 외워놓고 있으면 너희들이 어떤 수의 부등식이 얘가 항상 크다 했을 때 어차피 절대값이 붙어있는 경우에 이거를 외워두고 있으면 좋은데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거를 써먹으라는 게 아니고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이거를 뭐 해라?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이거를 보여라고 했는데 보여라? 부등식 누가 큰지 보여라 했으니까 뭐 하면 돼? 뺀다? 제곱에서 뺀다? 맞지?
나누어 본다. 그럼 여기서 뺀다 아무 의미 없죠, 그죠? 제곱을 하면 좀 의미가 있네, 그지? 제곱을 해서 뺄 겁니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를 전체를 제곱을 하고요. 빼기 절대값 a 플러스 b를 전체를 제곱을 할 겁니다. 그럼 아까 봤던 거 비슷하니까 절대값이 제곱되니까 얘는 a 제곱이고 플러스 2 절대값의 곱이니까 ab라고 이제는 적어도 되지 이렇게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제곱됐으니까 절대값이 제곱되고 있으니까 있으나 마나야지 절대값이 그지? 그러니까 이 안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남은 아이들을 봤더니 어떻게 되니? 2 절대값 ab 마이너스 2ab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묶어내면 2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니? 그럼 보세요. 절대값을 붙인 값이 그냥 값보다 무조건 커요. 같을 수도 있고, 그죠?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두 개 곱해서. 맞지? 절대값을 붙이면 무조건 더 크지.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므로 얘가 크거나 같아. 뭐 이상한 거 있어? 절대값이 항상 커요? 예. 해봐봐. 양수면 같을 거고. 음수도 같을 거고. 근데 음수는.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잖아. 쟤는 마이너스면 또 아니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해라. 맞잖아.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얘는 항상 양수고 얘는 양수 아니면 음수일 수도 있잖아. 네. 그렇지. 빼면 그치?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장을 받는다. 자, 더 중요한 게 예제 02-1번이 더 중요한 부등식입니다. 저런데 절대값 a-b도 당연한 얘기인데 나중에 엄청 많이 쓰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뭐 수학 주제 탐구 이런 걸 숙제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만약에 보고서를 써온나 이랬을 때 부등식 이름을 삼각부등식이라고 검색을 조금 하고요. 알았니? 거기 있는 자료 몇 개 따다다닥 따서 그냥 내면 됩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거리가 많아요. 삼각부등식 상당히 중요한 부등식인데 지금 이 두 개로 해서 이 두 개가 삼각부등식의 핵심인 두 개의 부등식인데 그냥 슬쩍 흘러가거든. 근데 너희들이 이 주제를 탐구한 이유는 뭐냐? 그래서 학교 수학 선생님께서 이건 수업해 줄 거거든. 하다 보니 너무 아름다워서 개인적으로 검색을 했더니 뭐 대단한 내용들이 나왔다. 그래서 막 혼자 연구를 하는데 어차피 수업 시간에 쓴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거든.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안 쓴다. 참 미안하죠, 그죠? 그래놓고 나중에 와서 이런데 선생님, 주제 탐구할 거 주제 하나 얘기해 주세요. 근데 뭐라 하겠노? 꺼져. 수업 시간 잘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거는 한번 잡아서 보면 재밌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데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알았지? 자, 똑같이 하고 나머지들에서는 뭐 크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 그리고 조합 평균도 있는데 사실은 조합 평균은 그게 아니긴 합니다만 정말 진짜 중요한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이게 그냥 보통 중요하다가 아니고 핵심이 되는 산술기압 평균,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이고 너희들이 조금 이따 공부를 좀 한다면 최대 최소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그러니까 너희 이거만 이거를 쓰는 시험 문제만 뭐 수능 때까지 적어도 한 10번 넘게는 이거를 써야 풀릴 거예요. 그만큼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중력을 다 동원해서 이게 또 나와요? 계속 무조건 나와. 계속 아까 얘기했잖아. 고3 때까지 너희들이 볼 중요한 시험에서 이거를 써야 되는 문제는 10번 이상 보일 거고,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초반 때의 수능 모평에서는 무조건 보일 거고, 상당히 중요한 부등식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등식이 되니까 중요합니다. 일단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이 뭐냐? 산술 평균의 정의는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평균이라고, 그죠?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두 수의 평균이니까 a 플러스 b는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게 산술 평균의 정의입니다. 산술 평균의 정의. 이게 산술 평균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A도 B도 모두 양수입니다. 이것도 엄청납니다. 특히 도형에서, 도형은 길이나 넓이나 부피나 이런 게 음수가 나올 수 없죠. 어차피 도형 문제는 전부 다 뭐야? 양수란 말이야. 그랬을 때 도형 문제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 이거는 거의 매우 높은 확률로 산술기하를 써야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산술기하를 못 떠올리면 다 틀려야 돼. 상당히 중요하다. 알았지? A, B가 모두 양수를 보장받을 때 이게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합의 평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합의 평균. 그 두 개를 더했으니까 평균인데 가운데 값은 어떻게 되니? 2로 나눈 값이 되겠지. 맞지? 합의 평균. 기하 평균은 뭐냐면 곱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뭐니? A와 B를 곱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의 평균은 어떻게 되니? 루트를 씌워야 돼요. 이게 기하 평균. 합의 평균, 기하 평균. 이거부터 외워야 되고. 제발 부탁한다. 제발 부탁해. 이거 따로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 제발 좀 버려라. 알았죠? 수업 시간에 내 거를 못 만들었는데 언제 집에 가서 다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언제 다 따가는데. 어차피 똑같이 앉아있는 이 시간에 다 수업 시간에 머리에 넣고 다 따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로 공부할 게 없는 거지. 근데 성적대가 안 좋은 애들은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고 나중에 공부해야지. 이렇게 간다고. 근데 나중에 공부하려고 갔는데 머릿속에 남은 게 없는데 뭘 공부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새로 만들려고 공부하려니까 열심히 한 친구가 10분 만에 끝날 거를 다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시 보고 인간 보고 처음 막 하지. 근데 제일 놀라운 사실은 그게 수학만이 아니라는 거잖아.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사회도 있고 한국사도 있고 일본어, 과학 다 있다고. 그럼 언제 과목마다 다시 그걸 다 봐서 모르니까 인간 다시 다 보고 앉아있는. 학교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진도가 나오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악수하면 끝난 거지, 그지? 바꿀 수 있는 건 현재밖에 없다. 지금밖에 없다. 알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랑 너거랑 지금처럼 호흡하면 됩니다. 그 내가 전달할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꽂아주고 너희들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90분이 지났을 때 와, 오늘 진짜 알찬 하루였어. 괜찮아. 그럼 행복한 거지. 그게 행복이라고.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명언.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누리는 겁니다. 알았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원하게 못 행복한 거야. 추구한다는 건 행복의 이상형을 만들어주고, 그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해서, 막, 이런 완전한 상태의 대단한 것으로 포장을 한 다음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하는 게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복은 절대로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너희들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누리는 거. 지금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내가 그걸 느끼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 맞지? 지금 그거 싫은데요. 그럼 안 느끼면 돼요.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맞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조금 더 지금 딴소리 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는 합의 평균, 이건 곱의 평균. 왜 이렇게 나오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합의 평균. 두 개 더 했으니까 뭐로 나누고 2로 나누고 두 개 곱했으니까 뭘 씌우면 루트를 씌우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제 정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2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은 그럼 만약에 2 곱하기 3이면 6이잖아요. 루트 6이죠. 그럼 왜 3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곱의 평균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가면 이게 등차 수열이고 이것이 등비 수열이고 등비 수열은 레이셔거든. 레이셔가 뭐니? B의 B. 분수. B의 값할 때 B. 그러니까 이게 레이셔널 민이고요. 이게 arithmetic mean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더 좋아요. 이게 좀 이상해 보여요. 난 무슨 말이 기하 평균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 한국말이. 그러니까 레이셔에 대한 그러니까 B에 대한 평균이야. 그럼 이거야. 자, 이상한 거 얘기해 줄게. 진짜 너희들이 많이 느낍니다. 그제 선생님도 느껴서. 쿠폰 이런 것도 있잖아. 쿠폰을 하는데 물건을 하나 사. 하나를 더 사면 추가 10% 할인 쿠폰을 준대. 그러면 5만원치를 더 사면 30% 할인 쿠폰을 준대. 그럼 몇 퍼센트 할인이야? 20. 왜? 아니 지금 다시 그러니까 퍼센트 B잖아요. 네. 퍼센트가 뭔데? 백분율이잖아. 네. 100을 분수로 하는 B라는 뜻이지. 네. 백분율. 100을 분수로 하는 비율. 그러니까 30%란 말은 분모에 100이 있다라는 뜻이야. 100분의 30이니까 그 값이 아니라 뭐니? 100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30만큼 차지한다는 레이셔란 말이지.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어떤 보험 아줌마가 내한테 왔어요. 보험을 들으래. 와이프가 해서 너무 좋아 이러면서 그러면 내한테 오라 해라 해서 쉬는 시간에 와이프가 그 보험 설계사를 데리고 왔어. 연금보험 막 이런 걸 하면서 한참 오래전이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으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하지만 우리 뭐 장기저축 연금보험 뭐라 했어. 그거를 변액 유니버설 보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게 붙어있는 제목들 알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 해봐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자기 차트를 보여주는 거야. 10년간 주식시장 차트를 보여줘. 그러면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이러면서 3%막 이렇게 있다가 끝에 이번 달에 40%가 됐대. 그러면서 선생님 잘 보세요.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라면서요. 네. 이거 보세요. 평균을 내도 플러스가 낮다. 그래요. 몇 퍼센트예요?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전단 같은 거 있잖아. 막 본사에서 시켜서 전단 뽑아가지고 그러더니 플러스 했더니 이게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하더니 23%의 수익률을 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한 방만 뜨면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선한테 계산기 좀 들고 와봐라. 실제 사례입니다. 그 계산기를 두드렸어. 그랬더니 내가 딱 보니까 0.23이 나와.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그렇죠. 0.23은 어떻게 나온 거니?
100분의 다 더해서 뭐 했어? 100분. 이게 10개면 10개로 나눈 거야. 산술 평균을 한 거지. 합의 평균을 한 거지. 근데 이거는 뭐니? 레이셔야. 뭐냐? 마이너스. 사람은 쪼알 싹다 더해서 그렇죠. 평균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뭘 잘못된지 알겠니? 이 B의 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5가 더해지고 마이너스 10이 더 이런 의미가 아니야. 어떤 A라는 값이 있잖아. 100분의 몇인데 그냥 B일 뿐인데.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이거잖아. 마이너스 15라는 거는 30% 할인이 뭐니? 만 원짜리 100분의 30. 그러니까 얼마에 사는 거야? 100분의 70에 사는 거지. 그럼 만 원짜리를 사면 얼마야? 7,000원이고 100원짜리를 사면 얼마야?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이 계산이 되니? 원래 값이 얼마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100분의 얼마. 그럼 보세요. 뭐 만 원이 있었어. 만 원이 있었지, 그지? 원래는 만 원이었어요. 근데 85% 떨어졌다면 15% 떨어졌지. 이 돈이 얼마가 된 거니? 8,500원이 된 거지. 그럼 10%또 떨어졌어. 850원이 떨어진 거잖아요. 맞지? 그럼 이렇게 봅시다. 만 원이라는 A라는 돈이 있었는데 첫 번째 어떻게 했니? 100분의 85를 곱했지. 곱하기 또 뭐 했니? 100분의 90을 곱했지. 계속 곱하고 있네. 응? 근데 이거 평균을 내. 자기네들의 평균 연수익률이 어떻대?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더해서 10으로 나눌 일이니 미친 거지.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비를 구할 때는 평균에 그러니까 기하 평균은 뭐냐? 곱하니까 맞아. 그래서 이렇게 곱해졌다면 몇 번 곱해졌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10번 곱해지니까 이거는 뭐 해야 돼? 10제곱근을 해야 돼. 10제곱근. 10번 곱해 A의 10승이 루트 10제곱근이 돼야지 없어질 거 아니야. 제곱이 루트를 만나야 없어지듯이 어떤 거를 10번 곱했으니까 10제곱근을 해야 된다.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계산기 줘봐라. 이러면서 근데 10제곱근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나중에 0점 이상 나오네요. 맞죠 선생님. 역시 수학 선생님이니까 다르네. 이래서 바로 가라 했어요. 가라. 됐다. 더 말하기도 싫고 뭐니? 합의 평균과 곱의 평균도 내지 못하는 보험회사는 왜 못 얘기해? 이런 식으로 안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뭐 하는 거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럼 저거는 알고도 속인 거지. 아니면 몰랐으면 그것도 모르는 금융회사야. 알면서 속인 거고. 그렇게 해서 저걸 계약한다? 계약 받자마자 쟤네들이 와서 내한테 뭐 해줄 것 같나? 바로 그지?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멀리 왔는데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은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어떤 숫자들을 너희네들 점수를 평균 내라 하면 다 더해서 뭐 하면 되는데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지. 근데 점수가 아니고 니네들 성적을 니 몇 퍼센트 올랐어? 저번 시험에 비해서 선생님 저는 10% 올랐어요. 너는 5% 올랐어요. 저는 5% 떨어졌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비율의 이 평균은 그러면 플러스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을 하면 되냐? 안 된다. 그럼 평균적으로 0% 오르지 않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된다? 4명을 곱해서 4제곱근을 붙여야 된다. 곱의 비율. 이제 이거는 그 정도라고. 그러면 이거 의미는 조금 아시겠습니까? 외울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는 생략하자. 어디? 저기 A, B 있으니까 2 해야 되잖아. A, B? 네, 4실 때 4. 이렇게 되겠지. 제곱근. 자, 됐어요. 그건 생략해요? 그 2는? 네. 네가 하면 중학교 때 루트 3이라고 이렇게 했니? 근데 왼쪽에서 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걸 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절대부등식이고 이 부등식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양수를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합이 보이고 곱이 보인다는 거. 키워드는 이겁니다. 자, 양수를 보장받는다. 첫 번째. 양수를 보장받는다. 두 번째는 합 또는 곱이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합 아니면 곱이 합과 곱 얘기입니다. 또 합 또는 곱이 일정하다라는 게 문제에 나와 있든 힌트에 나와 있든 아무튼 박혀 있어요. 근데 양수야. 그래놓고 뭐를 물었다? 이거를 묻는 문제가 수능에서 나왔다. 100% 뭐를 써야 된다? 상수 기하 평균을 써라. 이런 뜻입니다. 상계를 쓰는 베이스들이라고.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내일 조금 있다가 너거 내신 기간에 이거 계속 얘기하면 그때 대답 안 합니다. 못 해요. 야, 양수 보장 받네. 합 또는 곱이 일정한 거 보이네. 뭐 구하랬어? 최대값요. 뭐 써야 돼? 못 써야 돼요. 그렇게 대답을 아무도 못 합니다. 아니야, 못 할 것 같아, 너. 아니야, 못 할 것 같아. 못하기만 해라. 다 들었지? 너가 웃긴데, 됐나 웃긴데, 이런데 나중에. 한슬기야, 이거는 기억 못하고 나중에, 아, 예음이가 그거 기억했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런데 또. 서강이는 혼자, 뭔데. 아유, 자, 그럼 왜 이게 성립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부등식을 뭐 해라? 증명해라. 대소관계 비교해라. 라는 거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빼보거나, 제곱에서 빼보거나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제곱에서 빼보면 4분의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제곱에서 뺐으니까. 자, 뺍니다. 쟤를 제곱하면 뭐가 되니? ab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뭔데? 이렇게 되겠지. 통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죠. 네. 그랬더니 뭐가 나와?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이 나오네. 그럼 완전 제곱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서 앞에 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 크거나 같다고. A-B가 B가 되면 0이랑 똑같이 되고 A-B가 0 아니면 양수가 됩니다. 저 대답 못하겠는데요. 마이너스 AB가 어디 갔어요? 마이너스 AB는 어딨냐? 지금 통분했네. 멍 때리고 있을래? 그러면은 4분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2AB인가? 이해했어. 야, 나중에 이럴 것 같다. 예음이는 이럴 것 같다. 야, 양수고 합동은 곱 일정한 최대치에서 뭐니? 산술기하요. 그게 뭔데? 그건 몰라요. 이것만 얘기한다 했잖아요. 이것도 얘기할 거지? 할게요. 오케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조합평균이 있는데 이거는 그닥 할 이유는 없는데 증명은 한 번씩 해보라라는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조합평균. 근데 조합평균도 증명은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 뒤에는 별로 의미 없다. 이거는 의미 없는 건데 간혹 가다가 학교 시험에서 이게 조합평균이라는 거 몰라도 됩니다. 조합평균은 몰라도 됩니다. 이제는 몰라. 예전에.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것이 성립함을 보여라. 보기 1번은 이거. 보기 2번은 2번 이거. 이렇게 배점을 다뤄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됨을 보여라 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거 두 개가 이거가 됨을 보여라 하면 제곱에서 빼보면 되겠죠. 계산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니? a, b고 얘를 제곱해보면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에 얘가 제곱되면 4a 제곱 b 제곱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맞니? 이게 a 플러스 b의 제곱도 그냥 적읍시다. A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적읍시다. 맞지?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뭘 시키는 수밖에 없니? 통분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적고요. 그냥 할게요. 요 가운데만 필요하긴 한데 사실 다시 정리합시다. 그러면. a 제곱 b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들어온 플러스 2a 제곱 b 제곱 플러스 ab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B제곱 아니에요? 지금 통분하는 거예요? 통분했어요. 또 A 세제곱이고 그쵸? 그거죠. 양호했어. 자, 그런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되냐? 분모는 a 플러스 b의 거듭제곱에 여기가 마이너스 2a 제곱 b 제곱으로 바뀌죠.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 맞죠? 그러니까 ab 묶어내서 A제곱 a 제곱 마이너스 2AB a 마이너스 b 제곱이가 네 맞아요. 제곱에 살아있는데. 아니요 맞 자, a 세제곱 b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요. 2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B 세제곱 플러스 ab 세제곱. ab로 묶어내면 맞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보이지? 그렇게 정리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로 너희들이 시험 문제에서 볼 일은 거의 전무할 겁니다. 아니, 나오면 틀려. 거의 안 보일 거고. 근데 대신에 이거는 무조건 나올 거고, 간혹 가다가 서술형에서 이거 전체를 증명하라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안 외우고 있어도 됩니다. 이건 안 외우고 있어도 된다.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니까 이걸 적어주고 증명하라. 그러니까 뭐하니? 제곱에서 빼보면 끝난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뭐하고 있어라? 왜요? 외우고 있어라. 언제 쓴다? 언제 쓴다고? 고3 때까지. AB가 양수, 합도는 곱이 1점, 최대점은 최소를 물었다. 이 세 개 중에 이 세 개를 만족하면 무조건 얘를 쓴다. 그래서 저는 뭐예요? 답을 답을 선생님 근데 합수는 거기 일정으로 하면 음. 뭐예요? 합이 일정하다고. A 더하기 B는 3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A, B는 K 이렇게. 일정한 거예요? 당연히 두 개 더하면 3인데 일정한 거지. 야, 이건 조민서도 알겠다. 자, 딴건 줄 알았어.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건데, 이것도 외우고 있으면, 반드시 시험 문제 쓰라는 건 아닌데, 외우고 있으면 상당히 유용한 식입니다.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건데, 그냥, A, B, X, Y가 실수이고, 근데 얘는 교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도 되긴 됩니다만, 이거 잘 구사하는 친구들은 엄청 이 부등식 잘 푸는 경우들이 좀 많으니까 조금 잘 기억을 해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A, B, X, Y가 실수일 때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엔 이런 내용이거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모양새가 A, B, X, Y라고 줬는데 A제곱, B제곱, X제곱 각각의 제곱의 합의 곱이 응? 급하진 않겠죠. 전화 3번 하는데 한번 바꿔보세요. 밥 먹었나? 네. 밥 먹나 싶어서. 자, 이거는 외우고 있으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각각의 제곱의 합인데 이 두 개의 개수의 곱과 개수의 곱의 합의 전체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한두 번 봐서는 절대로 안 외워져 있고 절대로 다 까먹을 거 알겠지만
밥 먹었나 물어보고. 아니요, 지금 언제 오냐고 물어보셨어요. 밥 뭐 먹을 거냐고, 그죠? 아니, 밥은 학교에서 먹는 거 아세요? 자,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자, 이것도 보여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항상 성립함을 보여라. 자, 그러면 보여라 했으니까 얘도 뭐 하면 되니? 빼보면 된다. 제곱에서 뺄 거 없이 빼봤더니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ax제곱 by제곱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이쪽이 뭐가 되냐면 이쪽이 ay 마이너스 bx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지금 대소관계를 보여라 라고 한 거에서 핵심은 오늘 계속 하는 건 뭐니? 빼본다, 제곱에서 빼본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업 시간에 넋을 몇 번씩 빼는지 선생님 말 몇 번 놓치는지 그게 너 성적이라고. 1등급들은 선생님 말 한 번도 안 놓쳤을 거고. 답답하다, 답답해. 쌤, 응? 쌤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죠. 미안. 자, 그러면 개념 코코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가겠습니다. 나왔네, 바로. 나왔네요. 뭐가 나왔는데? 절대부등식. 아니요. 사실이야. xy 양수, x 플러스 2y 합이 12로 1점 그럼 최대값. 상기를 써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힌트가 얘니까. 이 두 수의 산술 평균은 뭐니? x 더하기 2y 이 두 개의 평균이니까 더했으니까 2로 나눈 거고. 이거의 곱의 평균은 2xy의 루트를 씌운 거는 얘가 항상 이렇다라는 거죠. 맞아? 그러면 여기가 얼마니까? 10이니까 들어오면 여기는 6이 될 거고 루트 2xy인데 xy의 최대값을 묻고 있다라는 거지. 그 양변을 제곱하면 얼마니? 36이 2xy고 그러므로 xy는 1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말이 되겠죠. 네. 맞니? 자, 그러니까 xy의 최대값은 얼마다? 18이다. 이때 아까 증명 과정에서 봤어야 되는데 산술기하가 등호 성립할 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최대를 물었잖아요. 네. 최대 아니면 최소는 부등식에서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되는 거야.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되는 거고. 맞잖아, 부등식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데, 부등식에서는? 기준이 되는 그 값이잖아. 네. 그러니까 최대값이라고 하면 이 기준. 그 기준이 되는 값이지. 무슨 말이냐? 얘보다 작은 것도 다 되는데 기준이 되는 게 18이라는 거지. 그럼 최대. 그때 값이 뭐라고? 등호를 가진 값이 되겠지. 네. 기준값은. 만약 등호가 없으면 거기서 마이너스. 아니 그 얘기는 말고요. 자, 그래서 등호가 성립했을 때가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 산술기하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가 최대값이 거의 최소값이니까. 맞아? 그랬을 때 아까 산술기하에서 2분의 a 플러스 b 이게 산술평균이고 루트 ab가 기하평균인데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조건은 a와 b가 모두 뭐일 때고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 나오고 이때
아까 완전 제곱식으로 나왔잖아요. a-b의 완전 제곱으로 나왔지. 그러니까 a-b의 완전 제곱이니까 a와 b가 같을 때가 0이지. 그러니까 a와 b가 같을 때가 뭐 하는 값이라고? 등호 성립을 만드는 값이거든. 그러니까 등호 성립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지. a와 b가 같을 때 이퀄이 성립한다가 왜 중요하냐고. 그 값이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일 거니까. 그거보다 크거나 같고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그거가 등호가 성립했을 값이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는은 언제 발생하냐라는 거지. 는은 A와 B가 뭐 할 때? 같을 때만 등호가 성립을 하는데 그때가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고 그때가 최소값이다. 즉 최대값을 가졌다라는 말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얘가 최대값을 갖는데 언제 최대값을 가지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곱의 최대값은 18인데 언제냐? 언제가 되겠니? 이거와 이거의 값이 어떨 때? 같을 때. 그럼 x는 이거. x는 6, y는 3이 되겠죠. 그러니까 xy의 최대값은 13인데 그때가 언제나 x는 6이고 y가 3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 시험 문제 반드시 묻습니다. 이거. 다음 산술기하 부등식을 증명해라. 두 번째 문제 이렇게 해서 무슨 값을 구하라. 최소값, 최대값은 언제냐? 세 번째는 뭐니? 그러면 언제 성립하는데? 이렇게 딱 묻습니다. 산술 기하 평균이 성립할 때가 저거 산술이잖아요. 네. 기하 때도 성립하죠. 이거 지금 두 개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이게 식이 하나의 식이라고.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데. A와 B가 같을 때만 그 밑에 등호가 있다. 아니 마치 A와 B가 같을 때가 등호가 붙은 거지. 근데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아까 이렇게 나온 거죠. A-B의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이걸 보고 A와 B일 때는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건 뺄게요. 이런 말은 안 하잖아. 이게 성립하는데 그럼 등호 성립할 때가 언제냐? A와 B가 같을 때다. 그럼 항상 A와 B가 아니요. 항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등호가 있으면 항상 A와 B가 그렇지. 역으로 봐도 되지. 그러니까 등호가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최대값, 그러니까 이 18이 됐을 때는 최대값이 되었을 때, 최소값이 되었을 때는 이 두 값이 같다. 이런 말이 된 거죠. 자, 다음에 그러면 거기 넘어가서 이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03번 문제. A는 양수다 라고 주고 있고요. 최소값을 구하고 최소가 될 때 A. 자, 최소값을 구하고 최소가 될 때 A. 자, 1번은 뭐라고 물었냐면 A 플러스 A분의 4. 이거 보세요. 왜 들어왔냐면 A는 뭐니? 양수. 이거 최소다. 합도는 곱이 일정이라 했는데 이거 곱하면 얼마야? 4. 곱이 일정하네요. A가 바뀌어도. 이거 뭐 무조건 뭐 써야 돼?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항상 크거나 같다 루트 이거 두 개 곱한 거지. 그러니까 2를 붙이고 루트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나. 딴 거 말고 지금 핵심은 뭐냐? 상기 쓰면 두 개 합 이거라고 이거. 그냥 이거 쓰면 된다.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니? A 곱하기 A분의 4 이렇게 되겠나? 맞아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루트 4니까 얼마니? 4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이거의 값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다? 4라는 거죠. 원래는 여기 있었죠. 여기.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솔직히 이거보다는 더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너희들 조금만 연습하면 다 이렇게 쓸 거야. 그래도 편은 이게 훨씬 편하지. 네. 이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지고대로 공식인데, 그지? 공부 좀 하다 보면 너희들이 연습 몇 번만 하면 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이거 최소값은 얼마라는 거 알았니? 4라는 거 알았죠? 그런데 최소가 될 때 A는 언제냐? 4가 됐다라는 말은 등호가 성립했다라는 거지. 맞지? 그럼 등호 성립할 때는 이거 두 개의 값이 어떨 때가 같아. 그러므로 A가 A 플러스 4와 같을 때가 될 거고, 이때가 등호 성립한다. 그래서 A 제곱은 얼마? 4인데 A는 마이너스 2는 안 된다. 왜? 양수라고 했으니. 이게 답니다. 물론 더 어려운 문제 많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스타트를 걸어요. 그럼 정리해서 등호가 성립해서 저게 4가 되고 최소나 최대가 되면 A나 B가 같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들어와서 표현했는지 자 이렇게 갑니다. 그냥 산술기하 쓰고요. 값이 나온다고. 그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최소값이잖아. 네. 그럼 언제 최소값이 되냐? 언제 된다고? 이거 두 개 합칠 때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연습을 해서 직고로 만든 답이 완전히 나오고 나면 그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개념과 정의에 대한 확신이 생겨. 근데 이게 너희들이 복습을 안 해서 오잖아.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뭐 처음에 색깔 계속 헷갈려요. 그 뒤에 뭘 쌓아 넣어도 계속 헷갈립니다. 오늘 반드시 답이 나오고 확신을 가지도록 연습을 해서 오세요. 자, 2번 문제 패턴도 4a 플러스 a분의 1 조금 다릅니다. a 플러스 a분의 1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고지고대로 공식에만 들어가는 거 없잖아. 첫 번째 조작이 되겠죠. 첫 번째 조작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분배를 하세요. 무조건. 그럼 이거 분배하면 얼마니? 4a 제곱. 얘 분배되면 얼마?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a 제곱분의 1. 자, 이렇게 적히죠. 맞아? 이거의 최대 최소를 묻는데 이때 5는 고정값이잖아. 5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 플러스 5인데 얘는 신경 쓰지 말자. 그럼 얘만 신경을 쓴다라는 거지. a는 뭐를 보장받고 있니? 양수를 보장받는데 제곱됐으니까 더 양수를 보장받고 있네. 맞지? 근데 곱하니까 어떤 얼마야? 4거든. 곱이 일정하다는 보장을 받고 있고 최대 최소를 묻고 있으니까 무조건 뭘 쓰면 되니? 산술기하를 쓰면 되겠지. 그럼 두 개의 합의 산술기하는 여기에서 쓰면 항상 크거나 같다. 두 배의 루트 저거 두 개 곱한 게 되겠지. 맞아? 근데 5는 빼면 안 되잖아. 양변에 똑같이. 5는 똑같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 약분되면 얼마가 되니? 루트 4니까 2, 4, 9 이렇게 되겠죠. 얘는 9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야? 9야. 그럼 언제 성립해? 언제 성립한다고? 이거 두 개 같을 때라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맞니? 다시 얘기할까요? 양수 보장했을 때 a 플러스 b가 루트 2ab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은 상기 써서 계산이 된다. 그럼 최소값을 어디에서 가졌을 거 아니야. 그럼 최대 최소는 언제에서 가지냐고. a, b가 같을 때 가진 거야. 끝. 대신에 이거 연습을 많이 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최소값은 9고 두 개 등호 성립이니까 4a 제곱이 a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a 4제곱이 얼마니? 4분의 1.
맞아? a 제곱은 2분의 1. a는 얼마? 루트 2분의 1.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죠, 그죠? 그쵸? 2분의 루트 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같은 값을 보여주면 되고, 개념 높이기 03번 문제 가볼게요. 03-3번 문제. 이것만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x는 양수, y는 양수에서 선생님, 예. 저 오는 어떻게해요 저거? 뭐가 왜? 오는 무시해요. 어? 저기서 뭐가 왜? 오는 어떻게해요? 뭐가 왜? 아니 이걸 정리한 게 이거고 이거 정리한 게 이거고 이게 9보다 큰 이렇게 넘어온 거지. 아,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3-1번은 3x 플러스 y는 3x 플러스 y가 6이다. 잘 봐요. 자, 양수를 보장받고 있고 곱의 최대값을 묻는데 뭐가 일정하니? 합이 일정하잖아. 3x와 6. 그치? 합이 일정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합이 일정하고 양수 보장받고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산술기하를 써야 되고. 그러면 다른 거 없죠, 그죠? 3x 플러스 y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이거 2개의 곱이잖아. 이거 2개 보면 3x y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문제에서 얘가 얼마야? 6이라고 줬네. 그러니까 6은 2루트 3xy. 그래서 양변의 약분하면 얼마? 3이 됐고. 제곱하면 9보다 3xy가 작을 거야. 그럼 xy는 3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그치? 그 xy의 최대값은 얼마니? 3이야. 여기서 이렇게 물어. 언제 그러니? 4x 플러스 4x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같을 때야. 언제 같지? 했더니 이거 2개 더해서 6이야. 맞지? 그럼 얘도 3이고 얘도 3이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과제는 3-10번까지 113쪽 맞죠? 113쪽 3-10번